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요즘 한국의 IT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토픽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모 전자회사가 있는데, 그 전자회사가 요즘 몰락의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그 사장이 교체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괜히 막 실명 거론하고 그러면 소송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호하게 전혀 회사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회사의 선대 사장이 있는데, 그 전대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회사 경험이 없어요. 미국 회사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토종 기업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요. 뭐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잘 보여서 회사에서 박사학위만 딱 보내준 거고, 그 선대 사장의 거의 모든 커리어는 이제 완전 토종 국내 기업 환경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용 전자부품의 수요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하던 시기에 이제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미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왔으면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읽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용 전자부품의 신규 개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 돈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그냥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충실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공장 돌리는데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시간적인 시선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니까 저 회사가 도태되고 있습니다. 3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국 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전자부품 역사가 짧은 신생기업이 있거든요. 그 신생기업의 주도권을 다 뺏깁니다. 거의 90%의 시장, 인공지능용 반도체, 전자 뭐 이런 어떤 부품들의 주도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음 사장이 취임합니다. 자, 그러면 5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장이 취임을 했으면 이제 선대 사장의 잘못을 들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대 사장의 잘못은 뭐냐면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이제 미국이 돌아가는 걸 전혀 읽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당장 2주, 3주, 뭐 한 달 후에 공장에서 출하할 물건에만, 그거 팔아먹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을 들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사장이 왔으면 그 선대 사장의 잘못을 들추고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인공지능용 신규 전자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대 그 사장의 라인이에요. 이 사람이 라인이란 뭐냐면 이제 선대 사장의 학부 후배입니다. 학부 후배이기 때문에 6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가장 한국의 병폐 현상이에요. 이 새 사장은 선대 사장을 전관 예우해 준 거예요. 전 사장이고 또 이제 나의 학부 후배고 내 라인이고, 그러니까 절대 안 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은퇴했을 때 자기 밑에 새 사장이 왔을 때 자기 잘못을 막 들추고 막 자기한테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쉴드 치는 거예요. 선배 쉴드 쳐줘야 내가 선배가 됐을 때 내 후배가 내 뒤통수를 까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병폐 현상이죠. 전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이 전관 예우는 꼭 뭐 사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어납니다. 전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7번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장이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전관 예우를 해주고 선배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선배의 선택이 옳았다, 계속 이렇게 옹호를 해주다 보니까 회사는
끝없는 몰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끝없는 몰락. 이게 몰락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몰락 하나의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몰락의 원인이 이것 때문은 아닌데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새 사장이 거의 한 4년 가까이 이제 새 사장을 하는데 결국 새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이제 한국 뉴스에 크게 한번 나왔죠. 자, 근데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근본 원인은 한국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현상인 학부 파벌주의예요. 내 학부 후배가 내 라인이고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뭐 몇 학번이기 때문에 선배의 잘못을 후배가 들출 수 없는 그런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 현상이 학부 파벌주의에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정관예우, 전 사장을 예우해 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사장이어도 내가 은퇴하고 내 후배가 사장 돼서 내 뒤통수를 까면 안 되니까 서로 뒤통수 지켜주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예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 이거 10번째. 제가 이런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항상 너무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냐면 이 회사가 항상 한국 정치계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회사라고 말하니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항상 제가 한국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확실히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좌파와 우파의 기원은 뭐냐면 그 경향, 좌파와 우파, 좌성향과 우성향의 경향은 성경에서 유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상이 성경적이면 우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반대하는 거,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서구권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고, 이게 미국식 정치 양당제의 기본이 좌파 우파의 기본이 성경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정치학 사상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미국식 양당제를 한국에 심어서 건국된 게 대한민국인데, 아니 그러면 미국이 뭐라고 하는지를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고 맨날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린다니까요. 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보수예요. 보수를 영어로 그래서 컨저버티브라고 합니다. 성경, 바이블을 컨저버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좌파를, 자, 레프트 리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리버럴 뜻은 진보예요. 진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에요. 자유. 아시겠죠? 성경적 가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학연지연 혈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상들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인본주의. 자,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했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좌파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병폐 현상 중에 하나인 학연지연 혈연은 진보 사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근본 원인은 학연이잖아요. 학연은 진보 사상이에요. 학연은 진보적 사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맨날 황당해하냐면 이 회사를 한국 정치 사상에서는 항상 이 회사를 대표적인 한국의 보수 회사라고 하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재벌 패밀리가 그 대대로 자자손손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지금 혈연이잖아요. 그렇죠? 진보 사상이라니까요. 이 좌파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한국 사람들이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려가지고 왜 맨날 이렇게 사회 갈등이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인들의 종교는 56% 정도가 무종교라고 합니다. 무종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나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불교입니다. 불교 거의 한 20%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아시아 종교도 있고, 개신교는
10몇 %예요. 뭐 제가 최근에 통계를 좀 본 게 좀 돼가지고 뭐 10몇 %,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양당제, 이거 좌파 우파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있잖아요. 보수 진보 사상. 이런 미국식 정치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보는 시선으로 이 성경적이면 어떤 정책이 성경적이면 우파. 그래서 그 정책이 성경을 지키면 보수 사상. 어떤 정책이 반성경적이면 좌파. 그리고 그 정책이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진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요거를 한국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무종교이고, 무종교라는 건 하지만 대부분의 사상의 백그라운드는 유교입니다. 유교, 인본주의. 학연, 혈연, 지연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교적 전통사회에 뿌리를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기본 정서는 좌파 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식 양당제가 뿌리 내리기 힘든 거예요. 그나마 남한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 양당제와 미국식 양당제와 미국식 자본주의가 지켜졌지, 북한 쪽은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공산당 만들었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서 조선을 이렇게 재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선식 유교, 그것이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사상이에요. 가만히 내두면 한국 사람들은 좌파되고 공산당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체제와 사상을 지켜줬던 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식 양당제와 이승만 대통령이 심어놓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사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좀 손잡아야 됩니다. 계속. 근데 안타깝게 한국인들의 정서는 계속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을 안 좋아하고, 이제 미국이 강압적으로 남한에 뭐 미국의 뭐 뭐랄까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북 세력이라고 하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왼쪽과 오른쪽을 너무 구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유교의 그런 왼쪽 뿌리가 너무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정말 좀 변화되길 바라는데 좀 유교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 회사를 항상 한국에서, 한국 정치 사상에서 보수라고 말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 보수가 아닌데 진보입니다. 진보예요. 지금 정관 예우하고 다 진보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왼쪽과 오른쪽을 좀 언젠가는 좀 구분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유래한 사상이 좌파 우파의 양당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거짓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좌파 우파를 구분하지 못하고 큰 이제 정치 사상의 거짓말에 갇혀 있는데, 그거를 탈피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민족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회사가 최근에 왜 몰락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집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